자, 교재는 10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착오가 있는데 전 시간에 제가 판례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밑에 착오의 의의가 나와 있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불일치한 것을 착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치? 자,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32페이지 펴보세요. 자, 32페이지에 이런 그림 나오죠? 그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빵 쐈어요. 칼로 찔렀단 말이지. 자, B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인식한 것도 B고 객관적 실제가 B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착오가 아니지. 그래서 A 죄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죄책은 착오 아니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죄 기수. 맞지? 자, 그럼 밑에 사람 한번 볼까? 내가 B를 죽이려고 했어요. 인식은 그렇게 가졌어요. 칼을 푹 찔렀어요. 근데 B가 아니고 C가 맞아서 C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인식은 B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는 C였지. 불일치하지? 이것을 착오라고 부른다. 이때 A의 죄책은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 와보세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불일치한 것을 착오라고 한다. 그 착오는 적극적이 있고 소극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착오의 유형이 나오지, 그치? 자, 유형을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유형이 구체적 사실 착오라는 것이 있고 추상적 사실 착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3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런 그림 나오죠. 그치? 자, 여기 구체적 사실 착오, 밑에 추상적 사실 착오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이란 말은 조문이 똑같아요. 조문이 똑같단 말은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것의 결과물이 조문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250의 1항이지. 사람이 죽었지? 250의 1항이지. 조문이 똑같지? 구체적 사실 착오, 동가치간의 착오 이렇게도 불러요. 반면에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일단 달라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개를 죽였다. 조문이 다르지? 또는 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조문이 다르지? 조문이 달라서 이 가치간의 착오 이렇게 불러요. 이 가치, 이때 이자가 다를 이자 씁니다. 됐나? 자, 그러면 다시 이 구체적 사실 착오는 객체 착오라는 게 있고 방법 착오라는 것도 있고 추상적도 마찬가지로 객체 착오라는 것이 있고 밑에 방법 착오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맞지? 자, 다시 교재 와볼까? 교재 와보시면 자, 도표 나와있지? 구체적 사실 착오는 조문이 똑같다, 동일하다. 그치? 반면에 종류도 객체 착오라는 게 있고 방법 착오라는 게 있다. 추상적은 조문이 다르다? 다르지? 그 다음에 종류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가 있고 방법이 있다 이란 말이. 됐어요? 자,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올라가세요.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방법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노트 펴보시면 자, 이 그림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B를 죽이려고 총을 빵 쐈어요. 그럼 B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치? 분명히 B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뒷모습이 똑같아요. B를 향하여 빵 쐈는데 맞았어요. 명중했어요. 명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B가 아니고 C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됐어요? 자, 이것을 뭐라 불러요? 객체의 착오라고 부르는데 이건 잘못 본 거지. 내가 대상물을 잘못 봤지. 나는 B인 줄 알았는데 C였다는 거지. 이것을 제가 눈이 삐꾸되었다 이렇게 저만의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눈이 삐꾸되었단 말은 잘못 봤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런 것이 추상적 사실 착오에도 나와요. 자, 볼게요. 자, A가 개를 죽이려고 빵 쐈어요.
걔를 죽이려고. 근데 명중했어요. 명중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죽은 거야. 사람이 죽은 거야. 맞지? 또는 반대로 A가 B를 향해 빵 쐈다. 명중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걔였다는 거예요. 자, 인식과 실제가 조문이 다르지? 달라서 추상적 사실 차고 이가치간의 차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자, 요 사례 잘 보세요. 내가 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지? 그것을 뭐라 하냐면 경한 사실을 인식했는데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다. 반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개가 죽었지?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했는데 경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하고 사람이니까 각각 사실관계가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됐는가? 다시 교재 가보세요. 교재 가보시면 자, 여기 동일한 구성 요건이 구체적 사실 착오라 그랬지? 객체 착오가 나와있지? 객체는 대상을 잘못 봤다. 대상을 잘못 봤다. 이것을 눈이 삐꾸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따라 쓰세요. 이렇게 따라 쓰세요. 그래서 갑인 줄 알고 빵 쌌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을이었다. 이거예요. 명중했는데 의도치 않은 객체에 맞은 거예요. 자, 밑에 추상적 사실 착오. 구성 요건이 다르다 그랬지? 자, 밑에 객체 착오. 개인 줄 알고 빵 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지? 사람을 안 주 빵 쌌는데 개가 죽었지?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경한 사실 인식하고 빵 쌌는데 중한 결과가 터졌다. 중한 사실 인식하고 빵 쌌는데 경한 결과가 터졌다. 이렇게 각각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됐지? 다시 올라가세요. 자, 그러면 요 방법의 착오는 뭘까? 방법의 착오는 다른 말로 타격의 착오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자, 이 타격이 뭐냐면 손이 삐꾸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보기는 제대로 봤는데 이 손이 잘못된 거예요. 돌 갖고 던졌는데 빗나간 거야. 빗나간 거. 됐어요? 그럼 빗나간 거 위에 것은 명중했는데 내가 의도치 아니한 다른 객체 맞은 거.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노트를 와볼게요. 자, 노트를 보면 자, 요 사실관계 볼게요. A가 B인 줄 알고 빵 쌌잖아요. 그러면 B가 보였잖아요. B가 보였는데 길거리에 B 혼자 가나?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B를 보긴 보았는데 이때다 싶어서 빵 쌌는데 옆에 있던 사람 C가 맞아 C가 죽은 거야. 빗나갔지? 방법의 착오. 자,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향하여 빵 쌌는데 개가 맞지 않고 개의 주인이 맞아 죽었다. 빗나갔지? B인 줄 알고 빵 쌌는데 B를 맞지 않고 옆에 있던 개가 맞아 개가 죽었지? 빗나갔지? 다 방법의 착오. 빗나가면 다 방법의 착오입니다. 명중하면 객체의 착오. 빗나가면 방법의 착오. 아시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방법의 착오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경중, 그 다음에 중경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거예요. 총 사례가 몇 가지? 6가지지. 구체적 2가지, 추상적 2가지, 총 4가지.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는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쭉 올라가 보세요. 자, 문제점이 뭐냐면 자, A가 B를 죽이려고 총을 빵 쐈잖아요. 자, B가 맞아 죽었잖아요. 이것은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는 것은 착오라고 하지 않아요. 착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B를 죽이려고 빵 쐈는데 B가 맞아 죽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치를 해요. 내가 의도한 객체에 맞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A 조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다시 말해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한 객체에 맞아 죽는 것은 별로 잘 없어요. 이런 사실관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관계도. 자, 이 총 6가지지, 그치?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자, 이 6가지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잘 보세요. 자, 지금 6가지 사례 들었죠? 이 6가지 사례들 중에서 이 6가지 사례들은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양자가 구체적으로 일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인식과 실제가 어느 정도까지 100%는 아니지만 100%라면 당연히
발생 사실에 대한 고유기술을 인정하지. 100%는 아니지만 뭐 90% 일치할 수 있고 80% 일치할 수 있고 70% 일치할 수 있고 60%까지 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일치해야지, 다시 말해서 몇 퍼센트까지 일치, 다시 말해서 부합해야지 이 위에 있는 사실 결과처럼 발생 사실에 대한 고유기술을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몇 프로까지 부합해야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유기술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세 가지잖아요. 학설이 세 가지. 이 학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요 세 가지 학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구체적 부합설은 요 2번 사례의 경우만, 2번 사례가 뭐냐면 요 사례 말이에요. 2번 사례가 뭐라고요? 요 사례. 즉 A가 B를 죽이려고 빵 쌌는데 명중했는데 얼굴 까보니까 C였다. 요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유기술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례 있지? 나머지 사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모든 가지. 됐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사례의 경우만, 구체적 부합설은 첫 번째 사례의 경우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유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에 다섯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유기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교재 와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자, 인식과 발생 사실이 완전히 일치할 것을 요한다면 고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착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몇 퍼센트까지 부합해야지만, 몇 퍼센트까지 일치해야지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할 것이냐. 그 논의가 바로 이제 부합설이야, 부합설. 그때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합해야지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합한다는 견해는 총 6개 사례 중에서 몇 가지만을 말하느냐? 한 가지. 그 중에서 요 1번이죠, 1번.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요 객체 착오 1번에 해당하는 것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 나머지 있지? 그 외 나머지 5가지 있지? 나머지 5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그 다음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행위이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자, 가보세요. 자, A가 B를 향해 총을 쐈지. 빵 쐈지. 근데 빗나갔잖아. 빗나가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것은 미수지, 미수. 아, B에 대한 살인 미수 아니야. B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빵 쐈는데 안 맞았으니까 미수 아니야? 미수잖아요. 그럼 C가 맞은 것은? C는 과실범이지. 그렇지? 내가 총을 쐈음에 있어서 C에게 명중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물 아니야? 그러니까 C에 대해서는 과실범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에 대한 살인 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것이 총 한 방 쐈지? 총 한 방 쐈잖아. 행위가 한 개다.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 개의 죄 중에서 무거운 죄를 처벌하게 된단 말이죠. 뭐가 무겁겠니? 아, 살인 미수가 무겁겠지. 이 모든 사례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모든 사례를 전부 다 인식의 미수와 발생 과실의 상경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구체적 부합설은 오로지 이 1번 사례의 경우에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의 사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거 이해되시겠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듣자마자 이해가 쉽게 안 될 거예요. 자, 됐나? 자, 비판 점은 필요 없어요. 뭐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우리 교재 한번 가보세요. 교재 이 부분이지? 자, 요 도표 나와 있지? 자, 구체적 부합설은 요 객체 착오만,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요 객체 착오만 뭐를 인정해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 나머지 있지? 나머지 이 전체, 요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미수와
발생 과실이 되는데 그 행위가 한 방 총을 빵 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 기술 인정하는 범위가 한 칸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5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의 기술 인정한다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다. 이런 비판점을 옆에 학설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제가 보지 말라 했는데 보세요. 고의 기술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런 학설이 있어요. 법정적 부합설이 있는데 이 법정적 부합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자, 이것이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자, 됐어요? 그럼 다시 노트 펴보세요. 노트는 뭐냐면 노트는 제가 지금 지울게요. 이거 지운다. 이거 지운다. 자, 됐나? 자, 법정적 부합설은 요 2번, 3번의 경우에만 법정적 부합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례지, 그치? 요 2번, 3번이 뭐냐면 여기 1번, 2번하고 요 2번하고 약간 달라요. 요 2번, 3번이 뭐냐면 요 두 가지야.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여기의 경우에만 발생 사실단 고의 기술 인정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아까 구체적 부합설은 한 가지만이었지? 구체적 부합설은 한 가지만이었지만 법정적은 두 가지. 즉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든 방법이든 간에 사람을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 이 사례든 간에 모두 다 발생 사실된 고의 기술 인정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 두 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뭐야? 나머지 것은 아까 배웠던 이거랑 똑같은 거지. 자, 교재 와볼게요. 자, 법정적 부합설. 자, 인식과 발생 사실이 법조문만 같으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 법조문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란 말이야. 사람을 죽인 거. 그게 바로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방법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객체 방법이 전부 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이잖아, 그렇지? 요 경우에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가 밑에 경우잖아요. 그 밑에 경우에는 인식의 미수와 발생 사실 과실의 상경 처리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됐는가? 그럼 다시 도표 볼게요. 도표를 보시면 그치? 자, 이 부분이죠. 요거 지울까? 지울게요. 지우면 편해요. 자, 이 법정적 부합설이죠.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살차고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사람 인식도 사람이고 발생도 사람이니까 조문이 똑같잖아, 그렇지? 그것은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가리지 않잖아, 그렇지? 요 두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발생에 대한 고의 기술 인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두 가지 있지? 이 나머지 두 가지는 발생 고의 기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미수와 발생 사실 과실의 상경 처리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구체적 부합설하고 요 견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요 추상적은 잘 안 나와요. 현행법상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는 추상적 부합설 취하는 학자가 없기 때문에 시험은 법정적하고 구체적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법정적하고 구체적이 일치하는 건 뭐지? 요 객체 일치하지. 지금 결론 같잖아, 그치? 그 다음 추상적 중에서 객체하고 방법 결론 똑같지? 그러면 구체적하고 법정적 중에서 유일하게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이 몇 번이지? 이 부분 아닌가? 요 부분이지. 구체적 중에서 방법의 착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지. 요것이 다르잖아요. 구체적은 방법의 착오를 이렇게 풀었지만 법정적은 방법의 착오를 이렇게 풀었어요. 맞지? 맞잖아.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자, 밑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도표 보시게 되면 여기 요 3번 체크하시고 구체적 중에서 이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 있어서만 양자가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부분을 뺀 나머지는 결론을 다 똑같이 해요.
됐어요? 됐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추상적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추상적이 몰라도 괜찮지만, 하나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이 객체착오 있잖아요. 이 객체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똑같잖아요. 맞지? 다 똑같아요, 결론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몇 번이에요? 여기 각주 2번이 2번.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이 객체착오만큼은 결론을 모두 같이 한다 이런 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판례를 봐야 되니까 판례를 봐야 되는데 판례는 지울게요. 여기 지우면 노트 펴보시면 판례는 간단해요. 판례는 이 추상적 살차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다가 개 죽인 거. 이런 것은 판례도 없어요. 판례도 없다고요. 판례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1번 사례 같은 경우 A가 B를 죽이려고 빵 쌌는데 명중했는데 C가 죽었다. 이것도 판례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니까. 그러니까 판례, 대법원 판례까지 가는 것은 약간의 죄가 된다 안 된다가 양 쌍방에서 다투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2번 사례밖에 없어요. A가 B를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C가 죽은 경우. 이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판례가. 판례 뭐라 불러요? 판례는 쭉 내려오시면 발생사실단 고의기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시 교재 가볼게요. 자, 요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이 부분 중에서 요 객체 방법에서 요 방법의 착오에서 발생사실단 고의기술을 인정한다.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다시 내려볼까? 보세요. 형수를 향하여 빵 쌌는데 등에 엎인 병이 맞아 병이 죽었다. 타격의 착오지. 판례가 뭐라 그래? 법정용법설 입장이지 발생사실된 고의기수, 병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도 을과 그철 향하여 빵 쌌는데 빗나가서 장녀가 병이 맞아 죽었지. 무슨 착오? 타격의 착오, 방법의 착오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 사람 죽였지.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 따라서 발생사실된 고의기수니까 장녀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 하사를 향하여 빵 쌌는데 빗나가서 병장에 맞아 죽었지. 똑같지?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 그래서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 자, 3명을 상대로 휘둘렀는데 빗나가서 병이 맞아서 병이 상해를 입었지? 그치? 방법의 착오지, 방법의 착오. 그래서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수. 됐나요? 그게 판례죠, 판례. 자, 추상적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그 문제집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집은 제 1200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경찰 문제지, 그치? 경찰 문제다. 경찰 문제. 경찰 문제에서 여기 이 법정교법설 얘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구체적법설 얘기 나와 있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일반 경찰 문제죠. 사실착오 문제. 이건 판례잖아, 판례. 판례에 의한 경우 방금 봤던 숭늉그릇 사건, 몽둥이 휘두른 거, 그 다음에 빗나간 거 다 나오죠. 지금 이건 다 판례 시간에 봤던 거야. 자, 다음 판례. 자, 다음 문제. 자, 올해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사실착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치? 법정적 부합설, 밑에 구체적 부합설,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같이 하는 부분, 뭐 달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강의 설명드렸던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 다음에 16년도 경찰 문제 1차 문제거든. 1차 문제. 그래서 사실관계 던져주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르다. 같다 뭐 이런 문제. 밑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그치?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 두셔야만 돼요. 근데 이것은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이론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제가 1200제 강의할 때
모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됐고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